몰리툰.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차 됐습니다. 홀 시어머니가 아들 보고 싶으시다며 저희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방에 있는 시댁에 다녀오고는 하는데요. 저희 시댁은 지방에 있어서 차가 막히지 않아도 기본 5시간이 걸립니다. 명절 같은 날엔 8시간도 걸리고요. 며느리로서 홀 시어머니 나름 잘 챙겨드리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갔다 왔는데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시어머니께 2주에 한 번씩 온다 했더니 표정이 싹 변하시더라고요. 운전은 우리 아들이 하는데 네가 뭐가 힘드니? 옆에서 편히 타고 오면서 시애미가 혼자 있는 게 불쌍하지도 않아? 2주에 한 번씩 오면 우리 아들 얼굴 다 까먹겠다. 본인 귀한 아들 얼굴 까먹겠다며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2주에 한 번 오겠다는 말은 다시는 꺼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연휴에도 평소처럼 시댁에 출발했습니다. 새벽에 출발했는데도 차가 막혀서 8시간이 넘어서야 시댁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잠도 못 자고 시어머니 아침 챙겨드리고 쌓이고 쌓인 설거지와 집안일을 했어요. 그것도 혼자서요. 귀한 아들 얼굴 본다던 시어머니는 동네 경로당에서 노시느라 바빴고요. 여기는 먼지가 너무 많다. 청소 좀 깨끗하게 해라. 다 하면 이불 꺼내서 좀 빨고. 열심히 일하는 와중에 여기 청소한 거냐, 먼지가 많다 이러면서 청소 제대로 하라 하고 다 하면 이불 빨래도 시키시더라고요. 정말 잠시도 쉬지 못하게 부려먹으셨어요. 본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요. 시댁 도착해서 잠시도 못 쉬었더니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사시는 게 안타까워 군말 않고 해드렸어요. 그렇게 연휴 3일 중 2일을 시댁에서 보내고 하루는 집에 가서 쉬려고 아침 일찍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틀이나 자고 가니 당연히 보내주실 줄 알았죠. 어머, 벌써 가려고? 연휴 아직 하루 남았는데 자고 가야지. 어머니, 지금 차 막혀서 얼른 출발해야 해요. 지금 출발해도 6시간은 걸려요. 내일 가면 차 더 막힐 거예요. 다음날 출근인데 저희도 좀 쉬어야죠. 하루 더 자고 가라는 게 그렇게 어렵니? 네가 가면 집안일은 누가 해? 네가 가면 창고 청소랑 음식은 어떻게 하라고? 은자 엄마네 며느리는 시엠 떠박뜨고 산다던데 넌 고작 일주일에 하루 와놓고 이제 떠는 거냐? 우리 집안이 시집왔으면 넌 내 종이야. 며느리가 종이라니요. 요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동안 혼자 계셔서 안쓰러운 마음에 왔는데 저를 집안이라는 종으로 생각하셨다니. 절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으니 더 이상 어머니께 마음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앞으로 명절에도 제사에도 안 오겠습니다. 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종이라니. 일주일마다 시댁에 불렀던 것도 아들 얼굴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저를 집안일하는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며느리로서 해드렸던 일들이 시어머니한테는 당연시 되었던 거예요. 묵묵히 일만 했던 날들이 생각나며 서럽고 울컥했습니다. 주변에서 시댁과는 적당히 거리두며 사는 거라 했는데 그 말 들을 걸 너무 후회했습니다. 이제 안 오겠다는 통보하고 짐 싸서 바로 집 올라왔습니다. 가는 길에 남편한테도 이제 시댁 안 간다고 말했고요. 본인도 찔리는지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중간 역할 못해준 남편도 짜증났습니다. 그 후로 정말 안 갔더니 계속 전화하셔서 차단했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니 본인이 뭘 잘못한지 아직 모르더라고요. 없던 정도 다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시댁과 아예 왕래하지 않고 있어요. 명절에도 남편 혼자 시댁에 가고요. 그마저도 시댁이 냄새나서 못 자겠다며 안 자고 새벽에라도 올라오더라고요. 일주일마다 시댁 안 가서 지금은 너무 편합니다. 역시 시댁이랑은 적당히 거리두면서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고 맞벌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겐 4살 아이가 있는데요. 다니던 유치원이 공사를 하게 되어서 당분간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용돈도 드리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시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물건이 없어지는 것인데요. 작게는 주방용품, 화장품이 없어지더니 아끼는 옷과 가방도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어디에 두고 못 찾는 건 아닌가 해서 찾으면 나오겠지 하고 조금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집들이 선물로 받은 애견용 홈캠을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홈캠에 저장된 영상을 정리하다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장된 영상에는 시어머니가 제 가방과 물건들을 훔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남편에게 말할까 하다가 시어머니와 먼저 대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어떤 이유가 있을까 해서요. 어머님, 혹시 저희 집에서 물건 가져가세요? 아니, 난 그런 적 없다. 내가 남 쓰던 걸 뭐하러 가져가네? 역시나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집에서 잃어버렸나봐요. 근데 저번에 새로 사둔 크림도 없었더라고요. 이번에 중금속 발견됐다고 해서 반품하려고 했는데. 뭐? 아니 넌 그런 걸 집에 사두면 어떻게 하니? 세상에 어쩐지 요즘 들어 얼굴에 뭐가 나더니. 네? 그거 어머님이 가져가셨어요? 아까는 저희 집에서 물건 가져간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좋아 보이게 하나 가져갔다. 넌 화장품도 많으면서 좋은 거 있으면 시어머니부터 줘야지. 너만 쓰니? 이러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미끼를 계속 던지면서 시어머니는 결국 물건들을 훔쳐간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져갔다. 우리 아들 집에서 내가 그런 것도 못 가져가니? 애도 봐주는데 넌 시어머니한테 사다 바치지도 못할 망정. 그거 지금 몇 개 가져갔다가 유난이냐? 그냥 선물해준 셈 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시아버지께도 말씀드린다 했더니 바로 꼬리를 내리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비싸 보여서 나도 모르게. 근데 이미 친구들한테 선물해줘서 되찾아오기는 좀. 도둑질한 물건을 남에게 선물로 주다니. 심지어 대부분 지인들에게 선물 받은 거라 꽤나 고가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시어머니 줄셈 치자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 사건에 대해 말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고 결국 시아버지도 알게 되셨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엄청나게 혼냈고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해외여행 가려고 모아놓은 적금을 깨서 훔친 물건 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 후로는 저희 집에 못 오게 남편이 맡고 있어요. 몰리툰! 안녕하세요.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시댁이랑 40분 거리에 살고 있고 제가 다니는 회사는 시댁에서 20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회사까지는 1시간이 걸리는 거죠. 몇 달 전 시어머니가 팔을 다치는 일이 있어 그나마 가까이 사는 저희 부부가 시댁 집안일을 서로 번갈아가며 돕게 됐어요. 아침마다 반찬 나르는 것도 그중 하나였죠. 어머 세상에, 이렇게 반찬까지 해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너도 직장 다니느라 바쁠 텐데 이렇게 매일 챙겨주지 않아도 괜찮아. 아니에요. 저희 먹을 반찬할 때 양 조금만 늘려서 더 하면 되는걸요. 어머님 댁이 회사 가는 길에 있어서 아침에 들르기도 편하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엄마, 세원이가 괜찮다잖아. 엄마 팔도 다쳤으니까 쉬어야지. 며느리 뒀다 뭐해? 이럴 때 써먹어야지. 그래서 말인데 언니, 반찬이 이게 다예요? 우리 엄마 잡채랑 매운갈비 좋아하잖아요. 아니, 언니 별스타 보니까 언니 친정 식구들이랑 놀러가서 매운갈비 먹었던데 우리 엄마도 좋아하거든요. 아, 그거 보셨구나. 그거 그냥 시켜 먹은 거예요. 매운 갈비찜은 직접 하기엔 손이 많이 가서요. 주말에 다 같이 먹으러 가요. 신우이는 매일 아침마다 친정에 와서 제 반찬 검사까지 하더니 제 SNS까지 염탐하면서 제가 친정 부모님께 해준 모든 것을 시어머니에게도 똑같이 해주길 바라더라고요. 그날 집에 있는데 신우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뭐해요? 회사 보니까 제주도 너무 좋아 보이네요. 우리 엄마도 며느리랑 여행 가면 좋아하겠다. 제 SNS나 프로필 사진을 보고서 제가 친정 부모님께 좋은 걸 해드리거나 여행에 가면 시어머니에게도 똑같이 해주기를 은근히 바라며 눈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연락이 주 3, 4회씩 오니 정말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결국 참다가 폭발해버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항상 그랬듯이 그날도 아침에 시댁에 들러 반찬을 들어 집에 들어갔는데요. 신우이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소리를 들어보니 신우이가 방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니까.
당연히 자기 친정에 해주는 만큼 우리 엄마한테도 해줘야지. 우리 집 며느리면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엄마한테도 계속 며느리한테 효도받고 싶으면 팔 저번 달에 다 나은 거 세원이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모든 사실은 이랬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친정에 해주는 모든 것을 시어머니에게도 똑같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오면서 저한테 일부러 강요한 것이죠. 애초에 제가 친자식도 아닌데 왜 저에게 효도를 강요하는 건지. 아픈 게 다 나았는데 더 대접받으려고 거짓말하는 시어머니도 소름이고요. 조금도 그 집에 있기 싫어서 바로 반찬 들고 나와서 회사 갔습니다. 집에 반찬도 없고 청소도 안 되어 있으니 퇴근할 쯤 시누이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 왜 반찬 안 가져왔어요? 청소도 안 해서 집이 난리잖아요. 우리 엄마 아픈데 언니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요? 어머님 팔 다 나으셨다던데요? 그거 어떻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집 식모도 아닌데 집안일 해줄 이유는 없죠. 그렇게 해드리고 싶으면 어머님 자식인 아가씨가 해드리면 되겠네요. 뭐라고요? 언니 진짜 매정하네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챙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죠. 제 프로필이랑 SNS 염탐하면서 대리효도 해달라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알죠? 이제 시댁 모든 일에 관심 끄기로 남편이랑은 얘기 다 끝냈고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도 차단할 거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소름 돋으니까. 이렇게 어이없는 시댁과의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고 민망해서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 뒤로 집에 가서 시누이와 시어머니한테 한바탕 난리치고 왔고 남편은 이제 시댁 일에는 신경 쓰지 말라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거짓말과 시누이의 대리효도 강요까지 정말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SNS와 연락 모두 차단해 놓으니 편하네요.